안녕하세요. 상칼업 채널의 옹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 사는 앞을 볼 수 없는 한 안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에겐 신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숲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아름다운 오로라를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들에게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결국 의도치 않게 그에게 파멸을 불러오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풍경을 나 홀로 간직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명소는 말 그대로 명소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은 언젠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 인간들의 때가 묻어 그 색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태초에 자그마한 돌에 불과했다고 한다. 유난히도 이데아가 아끼던 예쁘장했던 그 돌은 그의 애증이라는 것이부터 변화를 일으켰다. 이데아와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마저도 하찮은 돌이라는 데 있어서 가히 상당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만 자그마한 돌은 창조자인 이데아가 내린 몸뚱아리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돌은 말했다. 영생을 포기할 테니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데아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허락했다. 돌은 이제 이데아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세상, 매끈한 표면에 스치는 바람, 그리고 이따금 내리는 비가 적시는 즐거움, 내리쬐는 햇볕이 주는 평안함. 하지만 돌은 이데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상상할 수 있을 뿐 그에 만족하진 못했다. 그리하여 돌은 감히 보는 것을 바랬고 감히 듣는 것을 넘어 느끼기를 원했고 감히 두 발과 두 손으로 일어서기를 원했다. 이데아는 친히 그에게 모든 감각을 선사했다. 보는 것과 함께 공포를, 느끼는 감각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자유의지를 얻음으로써 잇따라오는 배고픔을. 돌은 처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데아는 여전히 돌을 사랑했다. 돌은 새로이 얻게 된 감각으로 이데아를 바라보았다. 그저 신성한 두채로만 느껴지던 그의 모습은 더욱이 밝게 빛났다. 돌은 점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동경하는 이데아와 닮아지고 싶었던 돌은 결국 이렇게 빌었다. 당신과 닮아지고 싶소. 이데아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돌의 카르마가 한계를 다했다. 하찮은 돌로서 태어나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에 돌은 무너져 내렸다. 무너지는 돌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이데아는 카르마가 응축된 그의 몸을 여러 갈래로 쪼개어 세상의 아래로 내보냈다. 돌은 더는 이데아와 대화할 수 없었다. 그들은 더는 하나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영원히 배고파야 했으며 이데아를 닮은 서로의 얼굴을 비교하며 시기 질투해야 했고 쓰라린 몸을 돌보아야만 했다. 어머니는 항상 이야기를 마치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다. 그리고 하얗게 전멸돼 버린 내 눈은 이데아의 사랑이 남긴 축복이며 미지의 세상을 나아가는데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는 언젠가 숲의 안내인으로 착실히 일하다 보면 이데아의 곁으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좋아했기에 이야기를 듣고 나면 숲이 있는 방향으로 후각을 앞세워 냄새를 맡곤 했다. 사각거리는 잎사귀가 2번 정도 흔들리고 새벽 이슬이 이름 모를 매끈한 풀의 줄기를 흘러내리고 나면 안개 속에 모습을 감추었던 영롱한 숲의 연못과 그 주위를 맴도는 찬 공기를 머금은 은은한 새벽 공기가 오로라를 빚어냈다. 오로라는 기이하게도 다른 이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숲의 즐거움이었다. 오직 나만이
그 오로라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또한 숲의 안내자였지만 오로라는 느끼지 못했다. 내가 그 신비로운 오로라에 관해 어머니께 이야기하면 언제나 어머니는 환상적인 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이데아의 말씀을 내게 전하셨다. 하지만 당시의 내겐 오로라가 더욱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어머니께선 그저 자신은 보지 못하는 신비로운 오로라에 대한 것에 질투, 시샘 등을 하는 것이며 이데아의 축복을 받은 내게만 보이는 오로라는 나를 더욱 특별한 이데아의 자녀로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오로라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나는 내가 곧 이데아의 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숲에는 가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낡은 주전자가 달그락거리며 수증기를 내뿜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힘겨운 듯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그럴 때마다 불이 나게 달려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그들이 마실 차 한 잔을 내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자취를 숨기기 위해 찾아오는 망명자들, 숲에 사는 이제껏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탐구자들, 그리고 극한의 미가 존재하리라 믿고 숲을 오는 예술가들이 있었다. 망명자들은 제풀에 지쳐 금세 숲을 도망쳐 나갔다. 탐구자들은 숲에서 길을 잃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숲을 빠져나간 뒤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예술가들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와 같이 신체의 결손이 있는 자들이었다. 후각을 잃은 어떤 예술가는 숲에서 싱그러움이란 향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숲의 전경을 화폭에 담았고 곧 그의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음악가는 숲에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고독한 악상을 떠올리고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숲의 오로라는 보이지 않았다. 시력이 퇴색한 이데아의 곁에서 자신이 누울 자리를 찾던 한 노인도 고개를 흔들었다. 노인은 오로라의 존재를 묻는 내게 낡고 작은 사진기 하나를 건넸다. 노인은 사진사였으나 시력을 잃고 난 뒤에야 빛을 보기 시작한 경우였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남들이 찾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노인은 내가 말한 오로라를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그렇게 아름다운 오로라가 존재한다면 그곳이 곧 자신이 누울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 사진을 내게 꼭 찍어달라며 부탁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게 그랬던 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 곧장 사진기를 들고 나왔다. 달빛의 온화함이 몸을 감싸고 향기로운 풀의 향이 이정표처럼 나를 이끌었다. 인간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이데아의 산물. 그 아름다운 모습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나만이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 아찔한 향기를 따라 조용히 걷다 보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살결을 스치는 느낌이 났다. 그리고 사각거리는 잎사귀 소리 2번.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듯 청아한 종소리가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나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찬 공기를 입에 잔뜩 머금고는 그 방향을 향해 사진기를 들었다. 찰칵. 낡은 사진기가 천천히 종이를 뱉어냈다. 그대로 다시 돌아온 나는 노인에게 사진을 건넸다. 노인은 빛바랜 시선으로 한참이나 사진을 바라보더니 푹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노인은 곧 내게 제안을 했다. 나는 이데아의 자녀로서 오로라의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해, 그리고 노인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는 인생 마지막에 사진을 열기로 했다. 노인은 그렇게 내게 양해를 구하고는 그 사진을 품에 넣어 숲을 나섰다. 그리고 나는 곧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다. 노인의 사진회가 열리고 내가 찍은 그 사진은 주목을 받았다. 안개의 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사진은 처음엔 짙은 안개가 보일 뿐인 화려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노인의 사진회에서 잘못 걸린 사진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윽고 그 사진은 노인의 사진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 되었다. 누군가가 사진의 앞에서 눈을 감고 서 있자면 청아한 연못이 보이고 숲의 전경이 그려진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빛반의 노인의 시야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사진이라며 이를 극찬했다. 탐구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밝혀내려 들었고 그들은 결국 수많은 이들이 숲으로 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었다.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던 잎사귀는 웅성대는 사람 소리와 이따금 삽과 같은 장비를 가져와 땅을 파대는 소리로 사라져버렸다. 숲의 정겨운 싱그러운 내음은 거친 쇠의 향기와 인간들이 뱉는 숨결로 더럽혀졌다. 깨끗하고 찬 공기를 머금었던 신비로운 에메랄드 빛깔의 연못은 오염되어 그 무엇도 비춰줄 수 없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오로라는 털은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제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숲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숲에 짙게 내려진 안개는 인간의 발걸음으로부터 훌륭한 보호체제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을의 공포라는 감정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 때부터 이곳에서 태어나 눈이 보이지 않는 내게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시련조차 되지 않았다. 향기로운 풀의 향이 이정표처럼 나를 이끌었다. 인간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이데아의 산물. 그 아름다운 모습은 눈이 보이지 않는 나만이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 아찔한 향기를 따라 조용히 걷다 보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살결에 부딪히고 그 바람의 끝은 오로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숲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내가 그들의 눈이 되었고 나는 욕심의 눈이 멀어 내가 가진 하나의 행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연못가에 주저앉았다.